네, 안녕하세요. 투엔치의 엔치입니다. 서퍼입니다. 오늘은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네. 엔페이즈 에너지의 3분기 실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 정도면 전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2분기 실적했던 거에 아, 비하면 그렇죠. 굉장히 빠르다. 거의 3분기 실적 전에 내놓으셨는데 그렇죠. 어쨌든 엔페이즈를 가지고 왔고 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걸 굉장히 사고 싶으실 거예요. 사고 싶어진다. 예,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네네. 그리고 뒤에 컨퍼런스 콜 제가 분석은 아니죠. 컨퍼런스 콜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네네. 그거는 꼭 만약에 이 기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그거는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짜 내용이 좀 있군요. 알짜 내용이 너무 많이 담겨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에 숫자들은 그냥 좀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네. 일단 매출 같은 경우에는 643.7밀리언으로 분기 실적이. 예, 분기 실적이 640밀리언 정도 나왔고 네. YOY 대비해서 80% 그리고 QOQ 대비해서 20% 증가한 수치고요. 많이 증가했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컨센서스가 614밀리언이니까 컨센서스도 크게 이겼습니다. 이겼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스 프로핏 마진 같은 경우에는 43% 가까이 나왔습니다. 참 이게 인버터 제조 회사인데 네. 어쨌든 제조 베이스거든요. 그렇죠. 제조 베이스에서 GPM이 43%다. 이 경쟁 기업의 GPM은 20%. 솔라이츠인가요? 솔라이즈입니다. 솔라이즈의 마진이 2배다. 그리고 이제 이번 분기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는 78.5밀리언 정도고 당연히 매출이 늘었으니까 뭐 좀 증가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팅 인컴 쭉쭉 내려가시면 됩니다. 예. 흥분은 조금 가라앉히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PS 같은 경우에는 1.25달러. YOY 대비해서는 2배 조금 넘게 증가한 수치고 정말 좋은. 예, 맞습니다. 숫자적으로 정말 좋은. 너무나 아름다운. 네. 여기 다 플러스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여기 마이너스 있나요? 없습니다. 제 건 있어요. 보통 하나씩 다 껴있죠. 네네네. 막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애들도 다 껴있는데 맞아요. QOQ 플러스는 좀 귀합니다. 그쵸. 이번 분기에. QOQ 플러스는 뭐 귀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4분기 가이던스는 이것보다 더 높은 수치 680밀리언에서 720밀리언. 그리고 심지어 4분기가 계절적으로 약합니다.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컨센서스가 기존에 650밀리언이었는데 당연히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가이던스를 내놓았고요. 그다음에 그로스 프로핏 마진 역시 40에서 43% 정도 줬습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 보면은 이제 조금 지역별 매출 비중을 봅시다. 일단 미국에서도 굉장히 급격한 성장을 했어요. YOY 대비해서 70% 그리고 QOQ 대비해서 7% 증가를 했는데 놀라운 건 이거죠. 인터내셔널. 저번 분기에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렇죠. 이 인터내셔널 하면은 거의 유럽이긴 해요. 네. 뭐 라틴, 남미 막 이런 쪽 되게 많은데 거의 유럽 비중이 높고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YOY 118% 그리고 QOQ 70%. 많이 증가했네요. 예, 맞습니다. 저번 분기에 QOQ 한 60 몇 % 증가했거든요. 근데 그때 아예 거의 엔페이즈 주가가 몇십 프로가 올랐어요. 그 실적 발표 날. 네네. 근데 그때 가이던스가 이번 3분기에는 한 플러스 40%다. 이것 때문에 엄청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플러스 40%였는데 QOQ로 QOQ 70%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크게 이겼네요. 예, 크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US 매출은 이렇게 가고 있고 인터내셔널 매출은 쭉쭉 엄청나게 폭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주황색 선이 되게 예쁘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 중심에는 유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럽을 또 따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벨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여기에서 마이크로 인버터에 매우 강한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랑 벨기에 이 독일이 사실 이번 분기 공시에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수한 기업도 독일 기업이에요. 이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 어찌됐든 독일이 그 러시아 천연가스를 직방으로 받는 나라 아닙니까? 그쵸. 독일이랑 이탈리아가. 그래서 이 독일 쪽에서 엄청나게 강해요. 그 신재생 수요가 엄청나게 강하고 그리고 독일 소비자들이 그 제품의 질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사더라도 좋은 거 사자.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이 엔페이즈 하면은 제품 질 퀄리티. 아닙니까? 예, 퀄리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아한다 엔페이즈를. 그래서 독일에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독일은 인버터 그리고 배터리에 대해서도 매우 강한 수요가 존재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버터는 계속해서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엄청나게 늘리고 있는데 지금 수요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계속 타이트하다. 그리고 채널 재고는 정상이하다. 그러니까 남아 있는 것도 거의 없다는 거죠. 계속 팔기 바쁘다. 예, 찍는 족족 팔린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뒤에서 또 얘기할 겁니다. 23년 1분기에 드디어 루마니아 제조 라인이 이제 개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겁니다. 운영이 된다. 예,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저번 분기랑 저저번
6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공유를 드렸는데 네. 이게 이제 제 생각보다 엄청나게 빠르게 가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저번 분기로 기억하는데 저저번 분기에 이제 유럽의 공장을 물색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벌써 이제 루마니아의 제조 라인을 이제 돌려버린다니 23년 1분기에. 그래서 되게 빨리 하고 있고 서비스 팀까지 확장하고 있다. 네. 세일즈겠죠. 예, 세일즈 쪽에서 확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3년 상반기에 나머지 유럽 지역에 IQ8 인버터 출하를 시작한다. 그리고 4분기에는 오스트리아.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뒤에서 또 이제 연결이 됩니다. 네. 이 내용이.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번 분기 인수 하나 있었고요. 그린컴 네트워크스. 이것도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YOY 136%, QOQ 70%로 매출이 증가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라틴 아메리카인데 라틴 아메리카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네요. 예, 숫자가 YOY 129% 그리고 QOQ로 2배 성장했습니다. 워낙 좀 숫자가 작았겠죠. 예, 숫자가 작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성장하는 배경에는 악천후가 있습니다. 최근에 허리케인 이런 게 있으면은 네. 전력이 끊기거든요. 그래서 이 전력이 끊기면은 산업이나 뭐 가정 이런 것들에서 전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엔페이즈에 인버터랑 그리고 ESS를 설치하면은 전력이 끊겨도 지가 알아서 자가 발전을 해버리니까 백업 전력으로. 네, 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수요가 굉장히 강한 거고 엔페이즈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지역이 푸에르토리코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부착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착률이 뭐냐라고 네. 하면은 인버터가 있고 ESS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지역은 이 태양광을 이 엔페이즈 에너지를 수요를 하는 게 네. 그냥 단순히 신재생 재생 에너지를 얻기 위함이 있고 네.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처럼 우리는 전력 안정화가 목적이야 라고 하는 데들이 있어요. 약간 수요가 달라요. 다르죠. 예. 그래가지고 푸에르토리코 같은 경우에는 전력 안정화 쪽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수요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할 때 같이 설치하는 걸 이제 부착률이라고 그러거든요. 세트로 팔면. 예, 세트로 팔면 이제 부착률이다. 그러니까 푸에르토리코는 살 때 무조건 세트로 산다는 거죠.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결국에는 엔페이즈도 ESS도 성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인버터 팔아놓은 거에 ESS까지 추가시키고 그 다음에 EV 차지 추가시키고 이런 식으로 제품 라인업을 계속해서 추가시켜서 매출을 늘려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 개가 또 연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인버터가 이제 전력이나 이런 인버터에서 생성된 전력 데이터를 ESS에 보내주고 ESS가 전력이 끊겼구나 그러면서 얘네가 저장했던 그 전력을 다시 가정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인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데이터거든요. 이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 푸에르토리코는 이런 데이터를 엄청나게 잘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향후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의 비즈니스도 가능할 수 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에서도 수요가 굉장히 좋았는데 IQ7A라고 이거는 약간 소형입니다. 예, 그 킬로와트가 다른데 이거는 조금 소형 인버터에 대한 수요가 있다. 갤럭시 A 같은 거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보급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호주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23년 상반기에 배터리까지 도입을 한다. 네. 숨 쉬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얼마나 팔았냐 네. 이런 거고 이 SIP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QOQ 대비나 YOY 대비나 이게 실제로 고객이 인도가 됐다는 거죠. 선적이 됐다는 겁니다. 배에 실렸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선정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때 선정량이 낮았던 거는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 병목 현상. 네네네. 항구가 얘네가 이제 배로도 나르고 그리고 비행기로도 날려요. 네네. 근데 당연히 배로 나르는 게 더 싸죠. 그렇죠. 근데 배로 나누는 게 훨씬 비쌀 때가 있었어요. 있었죠. 이 항구가 되게 복잡해가지고 이때도 그랬고. 그래가지고 이 항구가 복잡할 때 되게 그러니까 선정량이 낮았다. 근데 이게 지금 수요가 없으니까 항구가 되게 한적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얘네는 수요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특수성을 온전히 누리고 있고 그래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인버터 몇 개 이건 개수고 이거는 용량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거의 67% 가량 성장을 했다. 수량도 늘고 용량도 늘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잘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
이 제품 믹스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네. 이 컨퍼런스 콜에서 거의 이 얘기만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1분기부터 나온 신제품입니다. 네. 이 신제품이 당연히 마진이 좋아요. 그래서 신제품이 많이 팔릴수록 마진도 높고 세일스도 높고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번 분기에 신제품의 제품 믹스는 47%였다. 신제품의 비중이 예, 맞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신제품 매출 이 비중이 인버터 중에 IQ8 제품이 47%였다. 저번 분기에는 37% 그리고 1분기에 19%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래프화 해놓은 거고. 네. 자 이제 비즈니스 업데이트가 있는데 네.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어가지고 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살콤이랑 마이크로 인버터 얘 제조업체거든요. 네. 마이크로 인버터 제조업체를 이제 신규로 계약을 했는데 되게 익숙했어요 저한테. 어디서 처음 들어보네요. 들어봤는데 했는데 얘네 이제 애플 아이폰 충전기 만드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위탁 생산을 맡게 됐고 인도에 있습니다. 예. 인도 좀 북쪽에 있더라고요. 네네. 예, 인도에 있다. 그리고 이제 클리퍼 클릭 제품군 확대를 발표했다. 를 쭉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대망의 컨퍼런스 콜입니다. 네, 중요하시다고 하셨던 예, 거. 여기서부터는 조금 천천히 들어가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어가지고 아, 네.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거 루마니아 공장 제조를 시작한다. 1분기부터. 네네. 1분기부터 시작을 하고 지금 얘네 분기당 마이크로 인버터 그 캐파가 500만 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루마니아 공장을 제조를 시작하면 575에서 600만 대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일단 라인 한 개를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1분기에. 네. 근데 이 라인 한 개당 보통 75만 대 정도 캐파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뭐 저번 분기 컨퍼런스 콜을 조금 가져오자면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 라인 한 개 지금 75만 대인데 지금 유럽 수요 엄청난데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한 개 가지고 되냐? 네. 근데 이거 라인 추가하는데 그렇게 시간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는 지금 우린 신중하게 데이터 가지고 결정을 한다. 지금 수요는 너무 좋지만 호들갑 떨지 않겠다. 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한 개로 시작하겠다. 그리고 추가하는데 어렵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라인 한 개로 해가지고 75만 대가 늘어난다. 네. 그 다음에 IRA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IRA를 엄청나게 수혜를 볼 건데 이번 분기에 사실 가장 메인이 루마니아 공장이랑 네. 그리고 이거거든요. 미국 제조 공장 미국에 신설하겠다. 네. 이건데 이것도 IRA를 노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첫 번째로 IRA를 통해서 얘네가 어떤 이득을 보냐. 이 ITC라는 게 있어요. 이게 ITC가 뭐냐면 세금 혜택입니다. 네. 이 세금 혜택이라는 게 있는데 원래는 되게 일몰효과로 24년인가? 제가 기억하기로 24년이거든요. 24년에 이제 태양광 기업들이 원래 받던 세금 혜택이 있는데 이게 종료가 되거든요. 네. 점점 낮아지면서. 네. 근데 이제 이게 10년 동안 향후 10년 동안 그냥 30%로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재생에 관련된 기업들은 세금 혜택 30%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굉장히 마진이 증가하겠죠. 엄청나게 큰 수치. 원래 지금이 한 10%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ITC가 인베스트먼트 텍스 크레딧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투자 세액 공제인데 밑에 지금 공장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네. 친환경에 투자. 거기에 이제 30% 받는 겁니다. 아, 네. 이거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만약에 PTC라고도 있는데 그건 프로덕션 텍스 크레딧인데 그건 이제 생산 실제로 태양광을 얘네가 생산하진 않잖아요. 네네. 근데 생산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걔네가 받는 게 PTC입니다. 그러면 ITC는 여기와 또 관련이 된 거겠군요. 네, 그 밑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투자할 때도 우리가 세액 공제할 거고, 니네가 실제로 만약에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해내서 팔거나 할 때도 생산 세액 공제가 들어간다. 아, 네, 요렇게가 두 골자가 IRA 큰 겁니다. 역시 또 수소를 하시는 네. 분이라 제 기업은 두 개 다 하니까. 감사합니다. 어쨌든 수정을 해주셨고 미국 제조 공장 이게 또 굉장히 가장 핫했는데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여기서는 이제 23년 하반기 그러니까 사실 되게 가까워요. 가깝네요. 예, 23년 하반기까지 1년도 안 남았네요. 맞아요. 네. 4개에서 6개의 제조 라인을 열 계획이다. 최소 그러면 300만 대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소 300만 대에서 450만 대까지 추가 증설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캐파가 500만 대인데
1년 뒤에 캐파가 2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70% 늘어나는 거죠. 예, 맞아요. 그래서 500만 대에서 300만 대니까 거의 60% 늘어나는 네, 거죠. 60%.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75만 대 루마니아까지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한 70% 넘게 네네. 캐파가 늘어난다라는 거고 수요는 있으니까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IRA를 통해서 와트당 0.11달러 세금 공제가 들어간다. 네. 근데 이게 와트가 클수록 세금 공제가 많이 되거든요. 네. 근데 마이크로 인버터는 와트가 되게 커요. 경쟁사 대비해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이 엔페이즈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상업용 인버터 같은 경우에 대충 20에서 125기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킬로와트. 네, 킬로와트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마이크로 인버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것도 제품마다 다른데 한 640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0.02달러 정도 네. 와트당 네. 이 정도 세액 공제를 받는 거고 여기에 이제 엣지가 있는 게 솔라엣지인 거죠. 솔라엣지가 상업용 쪽에 익스포저가 커요. 물론 마이크로 그 엔페이즈도 상업용 쪽을 하고 솔라엣지도 레지덴셜을 하지만 각자 좀 포인트 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솔라엣지보다 이 엔페이즈 같은 경우가 훨씬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얘는 0.32달러를.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다른 얘기군요. 예, 이 0.11달러 와트당 0.11달러가 어느 정도일까를 조금 보기 위해서 네. 봤는데 이거는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님 자료에서 가져왔는데 네네. 마이크로 인버터 설치 비용이 0.32달러다 와트당. 네. 근데 이거는 설치 비용이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네네. 나머지 자료는 찾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비용의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는 건지 이거를 알고 싶었지만 찾지 못했다. 총 비용에서 얼마나 감소되는 건지. 맞아요. 알고 그러니까 싶다. 결론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마진이 어느 정도 극대화될지 이거를 알고 싶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찾으면 다시 공유를 드리도록 하고 설치 비용이 0.32달러니까 네. 뭐 엄청 큰 금액이죠. 설치 비용만 따졌을 땐 큰 금액이죠. 그쵸. 3분의 1이니까. 그쵸. 네. 그래가지고 이게 또 와트당이니까 네. 이게 또 뒤에 또 하면은 인버터 하나당 거의 몇십 달러가 공제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뒤에서 좀 더 그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분기에 대한 아웃룩 좋습니다. 네. 우리 4분기의 수요가 매우 강력하다. 뭐 지금 숫자 보면은 당연한 얘기겠죠. 강력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가이던스 상한선은 쉽게 초과한다. 그래서 이제 올린 거고 그 다음에 현재 북미 평균 시운전 시간 이거 거의 한 2년 전부터 얘네가 컨퍼런스 콜 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시운전 시간을 엄청 중요하게 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져갈 수 있죠 저희가? 이게 뭐냐면 설치업자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엔페이즈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직접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설치업자들이랑 그 파트너십을 맺어요. EPC들이 해주겠죠 이제. 맞아요. 이제 설치업자들이 가가지고 이제 설치를 하는 건데 수요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턴오버를 빨리 시키려면은 설치업자가 빨리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시간이 원래는 118분이었다는 거죠. 근데 며칠 전에 소프트웨어 크게 개선을 해가지고 4분기에는 이 118분이 80분 정도로 개선을 할 거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턴오버가 훨씬 빨라진다는 거겠죠. 설치를 더 빨리 하니까 더 많이 팔 수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운영 효율성에 관련된 얘기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에도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제품, 이거 신제품 발표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 3세대 배터리 이게 엄청나게 큰 충격을 줬었는데 네. 이게 2세대 배터리에 비해서 용량이 4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1kg 하던 게 한 400g 정도 하는 거죠. 근데 성능이 2배가 됩니다. 무게가 줄어들었는데 성능이 늘었다. 성능이 2배가 돼요. 근데 심지어 들어가는 부품 수도 거의 10분의 1인가로 줄어요. 그래서 마진은 엄청 증가합니다. 완벽한 거죠. 네. 그러니까 무어의 법칙인 거죠. 침착하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얘기할 때 제가 또 그때도 흥분했었던 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미 24년에 출시될 4세대 배터리를 작업하고 있다. 그러니까 참 엔지니어 출신이니까 CEO가 그렇죠. 엄청나게 이런 거에 진심이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분기에 이것도 되게 CEO가 대단하다라고 든 거였는데 이 소규모 상업용이 있거든요. 네. IQ8D라고 네. 소규모 상업용을 50% 증가시켰다. 이것도 이제 성능을 50% 증가를 시킨 거예요.
이 상업용 쪽에서도 익스포즈를 늘려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고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대단하다고 느꼈냐면 이게 신흥 시장 그러니까 동남아 쪽이거든요. 네. 지금은 동남아 익스포저가 크지 않잖아요. 네네. 근데 얘네가 이제 동남아 쪽에서도 수요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도 네네. 이 동남아 쪽에서 매우 밀접하다. 그러니까 뭐가 밀접하냐라고 했을 때 동남아에서 이 IQ8A 그러니까 소규모 상업용이 되게 잘 팔리거든요. 브라질 같은 경우도 지금 IQ7A가 수요가 많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IQ8D랑 IQ8A랑 일부러 이 스큐 그러니까 부품 네. 같은 것들을 많이 통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라인에서 같이 생산할 수 있는 거죠.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부품을 A라고 한다면 이 A가 남아. 원래는 8D밖에 못 썼는데 이거를 8A에도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것도 운용 효율성과 관련된 겁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성능은 50%로 증가시키면서 스큐는 통합시켰다. 그래서 이제 동남아 쪽 어차피 우리 라틴 쪽에서 IQ7A, 8A 이런 거 수요 있으니까 네. 8D 이거 부품 변경시켜가지고 동남아 쪽도 노리겠다. 약간 이런 움직임인 것 같아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군요. 예, 맞아요. 그래서 약간 테슬라가 이랬었잖아요. 네. 부품 확 줄이면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리퍼 클릭 같은 경우에는 이건 EV 차저죠. 3분기에 6,370개. 많이 팔았네요. 근데 2분기보다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는 안 나왔어요. 왜냐면 질문에 이 클리퍼 클릭은 약간 논외였어요. 다른 물어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제품 나오는데 미국에 먼저 도입할 예정이다. 아직 뭐 키우는 단계니까 이쪽은. 맞아요. 이제 인수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Q&A 딱 4개 가져왔습니다. 아, 네. 예, 딱 4개 가져왔고 첫 번째 질문. 제품 믹스가 47%임에도 총 마진이 예상보다 훨씬 높다.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줘라. 네네. 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거는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고요? 엄청나게 자세하게 이거 심지어 CEO가 설명했습니다. 되게 좋은 내용, 되게 좋은 회사다. 예, 맞아요. 근데 이거 약간 화내듯이 얘기를 했고 아, 네. 예, 자세히 보면은 2분기에는 37% 애널리스트는 37%에서 49%면 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적지 않냐 네네. 이건데 야, 2분기에는 330만 대 중에 37%고 음. 이번 분기에는 430만 대 중에 47%야. 그래서 이제 볼륨으로 보면은 2배 판 거다. 그래서 이렇게 퍼센트로 보면 안 되고 이 유닛 수로 보면은 거의 2배 가까운 그 판매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1분기에 19%, 2분기에 37, 3분기에 47%가 됐는데 4분기엔 당연히 더 상승할 거고 향후 2개 분기 내에 90% 믹스 달성할 거다. 그러니까 전부 다 팔로 깔겠다는 거죠. 맞아요. 팔로 깔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47%인데 GPM이 43%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90%가 되면 GPM은 더 상승할 그 룸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너가 너무 프로덕트 믹스에만 돼 있는데 우리 지금 제품 믹스뿐만 아니라 비용 절약에 관한 거라면은 무엇이든 하고 있다. 제품을 혁신하거나, 그러니까 IQ 배터리 3 그리고 4 이런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스큐를 정렬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죠. 예 그리고 A식 반도체를 통합을 해가지고 필요 없는 부품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거나 이런 것들도 함께 진행이 됐다 이번 분기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품 혁신을 하면서 마진 늘리고 이렇게 공정 단순화시키고 운영 효율성 증가시키고 이러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정답을 얘기하는 오랜만에 보는 대답이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어니콜에서 보기 힘든 대답인데. 보기 힘든 대답이죠. 그다음에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달라. 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도 수요 지금 굉장히 좋은데 23년 아웃룩이 굉장히 암울하잖아요. 네, 그렇죠, 안 좋죠. 그러니까 너네도 혹시 여기에 타격을 받니? 경기 이런, 침체.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유럽은 사실 전 지역의 수요가 매우 강하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완전한 가정용 전기화 이게 좀 말이 이상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인버터에서 태양광을 생산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이제 ESS에 보내고 네. ESS가 또 데이터를 해가지고 뭐 EV 충전을 한다든지 뭐 날씨를 고려해가지고 그 배터리를 채워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린컴 네트워크스 얘네가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인수를 한 거고 그리고 유럽의 모든 국가에 IQ8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23년까지는 적어도 매우 높은 두 자릿수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두 자릿수 성장 매우 높은 두 자릿수 성장이면 거의 YOY 한 7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섹터는 경기 침체랑은 좀 논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맞습니다. 경기 침체가 와도 할 건 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질문도 비슷한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내년에 유럽은 좀 더 자세히 얘기해달라 이런 거고 현재 수요 엄청나게 강력하다. 1분기 이미 지금 터졌다 예약이. 이미 내년 1분기까지 터졌다. 근데 되게 기본적으로 신중해요 대답이. 그래서 1분기에 대해서 1분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르지만 1분기 예약만 봐도 수요는 매우 강력하다. 그리고 이제 ITC 30% 있고 IRA 이런 환경도 무시하지 마라. 그 다음에 유럽에 대해서는 침체 우려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자기 제품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 확장을 크게 가속화되고 있다.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셨네요 CEO가. 맞습니다. 뿌듯하네요. 투자하시죠. 같은 것을 바라보고 하고 있는 계시니까 예. 제가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기업인 거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매우 좋은 질문. 이 루마니아 추가 이번에 공장 증설되는 거 네. 최대 용량을 생산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그러니까 니네 지금 생산한다고 했지 풀로 돌릴 거라고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렇죠. 풀로 돌리는데 얼마나 소요가 될지. 그리고 공장에 들어가는 비용, 직접비 같은 게 USD로 지불이 되냐 아니면 유로로 지불이 되냐. 유럽에 가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로화 약세가 엄청나게 강했기도 했고, 그 다음에 솔라이치 같은 경우에는 유로 익스포저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마진 훼손이 엄청나게 심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엄청 되게 중요한 질문이다. 그래서 전체 생산 능력을 갖추는데 역사적으로 한 1에서 2분기 정도로 매우 짧은 시간만 필요했다. 왜냐면 이게 다 자동화거든요. 네. 자동화기 때문에 깔아놓기만 하면 돌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나 봐요. 추가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고. 그래가지고 한 1개에서 2개 분기 정도면은 풀 가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공장 지불을 하는 이런 비용은 다 USD 달러 표시다. 엔페이즈의 장점, 지금은 너무나 명확한 장점인데 FX 해지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FX 해지가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저번 분기에 솔라이치 마진이 FX에서 무너질 때 얘네는 거의 타격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조만간 4분기 실적 전에 따로 영상을 찍을 건데 4분기에 솔라이치가 오히려 엄청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4분기는 엔페이즈 당연히 엄청 좋은데 원래는 저는 솔라이치 쏟아도 안 보잖아요. 두 개 다 살 것 같아요. 솔라이치 4분기에 실적 서프라이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큰 부분이 FX예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는 있지만 어찌 됐든 이 실적이란 건 컨센서스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분기는 이 FX를 관리를 못해서 떨어진 거고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기준이라면 어떤 영향을 받을까. 물론 절대적인 수치로는 회복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제 그 컨센서스라는 걸 대비했을 때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거를 영상으로 그럼 숫자를 가지고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얘네는 기업 전략에 FX 해지 안 하겠다 이거고 상남자 기업이네요. 엔페이즈 같은 경우에 FX 완벽하게 해지하겠다 이런 쪽이고 얘네는 그 비용 아깝다. 어차피 돌아올 건데 그냥 가지고 있겠다 유로 이런 걸 고수했습니다. 멋있네. 예, 멋있죠. 그래서 총평은 그냥 갓이다. 갓 기업이다. 갓 기업이다. 유니티 소프트웨어라고 쓰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오해입니다. 유니티 갓 유니티인가요? 오해입니다. 오해입니까? 물론 유니티 좋은 기업이지만 엔페이지. 예, 다 엔페이즈인데 네네. 이거는 유니티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 어찌됐든 네. 엔페이즈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엔페이즈 정말 좋은 기업이다. 좋은 기업이고 사실 앞으로 지금 이제 4분기 남았고 23년도 남았잖아요. 네. 23년도 남은 건데 네. 왜 이래? 예. 여기 안에서 실적이 좋을 게 너무 뻔해요. 이런 말 하시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하시는데 딱 봐도 딱 봐도 좋아요. 딱 봐도 좋습니다. 아찔합니다. 예, 이건 이제 투트랙으로 너무나 잘 가고 있고 유럽이랑 미국이랑 너무나 잘 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컨퍼런스 콜이랑 이 비즈니스 업데이트에서 많은 부분을 쳤어요. 제가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안 중요합니다 하고 넘어가는데 엔페이즈는 제가 갖고 오면 다 얘기하더라고요. 약간 사심이 있는 기업이라 그래가지고 많이 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에서도 엄청난 데이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런 것들을 보면은 23년도에도 승자가 될 수 있겠구나. 저희가 이번 분기에 크게 배운 게 하나 있죠. 어떤 거죠? 우리가 이렇게 실적을 많이 보고 많이 팔로우 하는데 네. 왜 다 놓쳤을까? 맞아요. 실적 전날 샀으면 됐는데 맞아요.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이걸 이거 이제 교훈 삼아서 4분기 실적 때는 좀 우리가 아는 기업들을 이제 실적 트레이딩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실제로 저희가 뭐 영상으로 공유를 다 안 드린 것도 있긴 하지만 이번 분기 실적 트레이딩 성공률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절대적으로 놓친 것도 많아서 아쉬운 것뿐이지. 그냥 말만 했던 게 좀 많죠. 맞아요. 이거 좋을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이거 좋잖아. 당연히 좋다고 예상을 하고 안 산 것들이 많은데 맞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같이 공유를 드리면서 실적 시즌은 사실 저희 되게 물론 콘텐츠가 많이 나와서 좋기도 하지만 되게 재밌기도 하고 좋은 정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실적에서는 엔페이즈 그리고 솔라엣지 실적을 이제 한번 실적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는 걸로. 좋습니다. 네, 엔페이즈랑 솔라엣지는 이거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 유니티와 그리고 넷플릭스 이거는 아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것들 그리고 데니모 있죠? 데니모는 트레이딩하면 숏 할 수 있나요? 아니 이거는 이제 트레이딩의 관점이 아니라 네. 4분기에 확인해야 될 게 남아 있는 것들. 아. 예, 확인해야 될 게 남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절대 트레이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옆에다 23년이라고 적어주세요. 23년 4분기까지 확인해야 될 것 같다. 24년 아닌가요? 그러면 거의? 그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24년은 초반입니다. 23년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23년. 어쨌든 실적 트레이딩에서는 사실 확실한 걸 해야죠. 네. 이렇게 저는 확인이 남아 있는 것들은 실적 트레이딩을 하기는 조금 그렇다. 저는 4분기 블룸에너지도 실적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에 또 넣어야겠네요. 트레이딩 해보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고 엔페이즈 에너지 같은 경우 이제 기업 소개 영상 아마 올려놨을 거고 좀 기업 색깔이 또 많이 바뀌어가지고 한 최근 1-2년 동안에 비즈니스가 되게 많이 확장이 돼서 네. 조만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쫙 정리해서 다시 소개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입는 걸 하시겠다고요? 뭐 해봐야죠. 네. 자료 없이 그냥 그림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아무튼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